와칭 제4편 미 예일대학교의 로딘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내 몸뚱이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면 모든 게 하나로 좁혀집니다. 나의 벽을 세우는 거죠. 반면에 나무 한 그루라도 키우면 벽이 열리게 됩니다. 나의 벽이 세워지는 순간 우주로부터 아무것도 흘러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면에 벽이 허물어지면 우주로부터 사랑과 지혜, 에너지가 가득 흘러들어옵니다. 한편 고대 동양의 철학자인 노자도 이렇게 주장한다. 이 세계는 대립면의 공존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대립면이 만들어낸 긴장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립면의 경계에 서 있는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러나 인간이 경계에 서 있으면 무섭고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이 또렷해지고 모든 오관이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느 것을 결정할 때 신체의 모든 부분들의 생각을 통합하고 분석하여 통찰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여 한쪽 면을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의 발전은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한쪽 면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경계면에 서 있다는 것은 항상 두려움과 모호함의 연속입니다. 모호함과 두려움의 경계에 서서 양편을 모두 품을 때 바로 그때 나오는 인식이 바로 지혜이며 통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것을 극복해야만 톨스토이의 소설인 안나 까레니나의 주인공 레빈처럼 발전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셔비츠 교수는 나에 대해 집착하면서 살면 얼마나 위험하며 몸에 해로운지에 관해 600여 명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녹음한 대화 내용 중에 얼마나 내가, 나는 말이야, 나를, 내 것 등의 어휘들이 각각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 나에 관한 말들을 자주 대화에 쓴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말끝마다 내가, 나를 강조한 사람들은 다른 여느 사람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인 것이다. 나를 열고 남에게 베푸세요. 그게 무병장수의 길입니다. 셔비츠 교수의 결론이다. 그래서 공자가 죽을 때의 제자인 아내가 이렇게 묻지 않았던가. 후세에게 남길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드렸더니 공자왈 할 말은 없다. 굳이 한다면 남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 경청과 남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진은 노인 부부 423쌍을 대상으로 남을 돕는 습관과 인간 수명 사이에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여기서 남을 돕는 일이란 거창한 게 아니고 친구, 이웃, 가족들의 일을 돌보거나 아이 돌보기, 시장 보기, 차량 제공 등 단순한 일들이었다. 조사기간 5년 동안 134명의 노인들이 숨졌다. 숨진 노인들 대부분 남을 돕는데 인색한 노인들이었다. 평소 남을 잘 도와주지 않았던 노인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이한 것은 남들로부터 도움만 받고 나만 챙기며 지내는 노인들의 건강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를 진행했던 미시간 대학의 브라운 교수의 분석은 이렇다. 남한테 받기만 하는 사람치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드물죠. 남한테 주기만 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득을 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이롭다는 사실이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 영계에 올라가면 오로지 누가 사랑과 봉사로 남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지상에서도 오래 산다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한편 아인슈타인은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 그는 초면에 두 사람을 가볍게 서로 눈인사만 하게 하고 그리고 15m 떨어진 곳에 전자기파가 통하지 않는 패러데이 상자에 각기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에게 각각 두뇌 활동을 그려내는 뇌파계 EEG를 자기의 머리에만 연결시켰다. 그리고 나서 한쪽 사람의 양쪽 눈에 후레쉬를 비추었더니 그 사람의 양쪽 눈이 후레쉬 빛에 눈이 부셔 깜박거리며 미세한 두뇌 활동이 감지되면서 뇌파가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15m 옆에 다른 패러데이 상자 안에 있던 사람의 뇌파계가 그려내는 그래프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내고 동공과 뇌파가 똑같이 움직였던 것이었다. 그 사람한테는 후레쉬도 비추지도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상자 안에서 쪼그리고만 앉아 있었을 뿐인데 말이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닌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상자를 100m 이상 떨어뜨려 놓고 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실험 결과가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험 대상자를 맞바꿔서 실험을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다. 이 실험은 아인슈타인과 동료 물리학자인 포돌스키, 로젠과 같이 셋이 함께한 실험이었다. 그래서 이름의 첫자를 따서 EPR 실험이라고 한다. 이 실험의 결과가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의미는 자명했다. 나와 단 한 번 옷깃만 스친 인연이라도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옷깃만 스친 상대방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훤히 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연을 맺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의 모든 행동은 우주가 관찰자가 되어 나의 생각과 행동은 그 몽땅 우주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럼 조물주는 왜 모든 게 낱낱이 기록되게 창조해 놓았을까? 그건 아마 영혼을 갈고 닦도록 하기 위해서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남에게 가한 심신의 상처는 반드시 내게 되돌아온다는 것이 팩트인 것입니다. 아니, 우주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영혼여행을 했던 임사체험자들, 최면 치료를 받다가 영혼계를 본 수많은 사람들,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어 영계와 물질계를 드나드는 사람들, 수십 년간 영혼을 연구해온 정신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눈빛과 인상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의 속마음이 얼굴에 낱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을 지켜서 혹은 남을 돕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어떻게 나에게 되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10년 후일 수도 100년 후의 내세일 수도 아니 영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시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누구는 늘 이득만 보고 누구는 늘 손해만 보도록 엉성하게 우주를 만들어 놓았으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질서는 시계의 톱니바퀴보다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돌아간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미립자들이 인간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읽어내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내가 만일 선행을 한다면 그 보답도 반드시 되돌아온다. 미립자들에 의해서 저장된 정보는 아인슈타인이 존재를 확신한 대우주의 저장 공간인 영점 공간에 저장되어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도 영구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